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닥터 초입니다. 2020년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일본의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8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후에 사고 수습이 다 안 되어 있고 방사능 피폭의 위험도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은 올림픽이라는 국제 행사를 기회로 방사능 오염 국가라는 오명을 씻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재건 올림픽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방사능 상황과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사실, 궁금해할 수 있는 이슈 4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과연 안전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젊은 선수들이 참가할 텐데요. 정말 걱정입니다. 도쿄와 후쿠시마는 220km,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입니다. 도쿄도 방사능 안정 지역은 아닙니다. 도심 공원에서 기준치의 3배에서 4배의 세슘이 측정되고 있습니다. 야구와 소프트볼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67km 떨어져 있는 이즈마 야구장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일본은 선수들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방사능은 가임기의 여성과 젊은 사람에게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암 발생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시킵니다. 일본은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젊은 선수들이 왜 일본의 재건을 위해 방사능에 노출되어야 하고 세슘을 먹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방사능 올림픽이 될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국제관계와 올림픽을 위해서 수년간 피땀 흘린 선수들을 생각한다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경기장과 숙소의 방사능 상태를 점검하고 자체 급식 시설을 마련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염치 없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진짜 버릴까요? 입니다. 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오염수의 유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쿠로시오 난류를 타고 동중국해로 갔다가 태평양을 돌아서 스시마 난류를 타고 동해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2015년에 동해안의 세슘 수치가 2배로 올라갔습니다. 세제곱미터당 3.4 베크렐로 사고 전보다 2배 이상 높아진 것입니다. 이것으로 해양 생태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변화가 서서히 생길 것입니다. 2013년도에 일본이 올림픽을 유치할 때 아베 총리가 연설을 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항만 내 0.3 제곱킬로미터 범위 내에 오염수를 완전히 차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7년 만에 그럴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일본은 오염수를 탄소 철강통에 쌓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자로의 노심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하루에 100톤 이상의 오염수가 나오고 총 110만 톤 이상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보관하고 있는 탄소 철강통이 이제 부식되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갈아야 합니다. 최근에 그린피스의 션 버니 수석 전문가가 일본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방사능 오염수 100만 톤 이상을 태평양 바다로 방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장은 올림픽을 향한 시선을 고려해 공식 발표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정부가 본격적으로 방류를 시작하면 그 피해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3년 사이에 세슘 수치가 2배로 올라갔지만 본격적으로 방류를 하면 1년 사이에 급격한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되며 그러면 더 이상 바다는 우리에게 상당 기간 먹거리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태평양 연안 국가의 국민들의 건강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요. 일본은 도대체 8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 네, 나름 노력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후쿠시마 근처의 주민들을 이주시켰고 재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표면의 흙을 5cm 정도 긁어서 방사능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을 베어서 비닐봉지에 담고요. 후쿠시마에는 현재 900만 개의 방사능 주머니가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제염 작업인가 하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마저도 집, 학교, 농경지에서 하고 있지만 산과 숲은 못하고 있습니다. 비나 태풍이 오면 산과 숲의 방사능 물질들이 씻겨 내려오고 쌓아둔 방사능 주머니가 유실되고요. 찾아서 보면 일부 주머니는 비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내 방사능 폐기물을 로봇을 이용해서 꺼내고 있지만 언제 끝낼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방사능 수치를 낮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준치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당 노출되는 양 0.23 마이크로시버트가 원래 기준이었지만 사고 후에 0.8 마이크로시버트로 올리고요. 다시 1 마이크로시버트로 올렸습니다. 1년간 피폭량 기준치도 1mS였던 것을 20mS로 올렸습니다. 일본은 지하수의 방사능 오염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인근의 다카세 강은 태평양으로 이제 흘러가는데요. 방사능 기준치의 1000배 정도의 세슘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러면서 자국민들에게 이주 지원금을 끊어서 반강제적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고, 이제는 올림픽을 기회로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나라를 재건하려는 형국입니다. 자, 네 번째 이슈.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본은 한국 정부의 한일 공동조사를 거부하였고요. 오염 정도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국제해양법상 제재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법과 기구가 없다고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해당 정부가 승인 한도 내에서 충분히 낮춰서 희석해서 버려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유엔 해양법 협약에는 바다를 오염시키면 안 된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그 구속력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런던 의정서에는 원전 폐기물을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은 선박이나 항공기나 플랫폼에서 적용되는 얘기라고 합니다. 이제 후쿠시마에는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일본에서 190개국의 각국의 올림픽 단장 회의에서 방사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나라는 한국뿐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태평양에 방사능 폐기물을 버린 원죄가 있어서인지 적극적이지 않고요. 러시아나 태평양 반대편의 캐나다, 멕시코 등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더더욱 일본의 눈치를 보는 나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더욱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세계 언론과 국제기구를 통해서 도쿄올림픽이 재건올림픽이 아니라 방사능올림픽이라는 사실과 인류의 축제가 돼야 할 올림픽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위험한 연극이 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 이후에도요, 방사능 오염수를 비롯한 방사능 물질 처리 과정에 대해서 유심히 지켜보고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입니다. 네, 이상 여러분의 닥터초이가 일본의 방사능 문제를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